지금 이 순간 대만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산산조각낸 이 지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도 오약. 선반 위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책장의 책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 전역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타이베이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가족들과 함께 있던 순간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30초 동안 계속된 진동.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대만 기상청이 긴급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3분 20초 후 여러분은 이 지진이 왜 특별히 위험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대만은 이 불의 고리 위에 위치합니다. 필리핀의 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 매년 수천 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다릅니다. 규모 6.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도와 규모의 차이를 아십니까? 대만은 일본식 진도 계급을 사용합니다. 진도 5약은 실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수준입니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남부 지역까지 거의 전국으로 퍼져나간 진동의 파장, 3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느껴진 이 흔들림.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진의 깊이가 얕았습니다. 깊이 10km 이하의 천발 지진. 이런 지진은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합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약속드린 첫 번째 보너스 정보입니다. 이 지진 이후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강력한 한기가 내려옵니다. 두 현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상학자들은 주목합니다. 급격한 기압 변화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통계적 상관관계는 존재합니다.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온. 대만은 아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이런 추위는 이례적입니다. 지진으로 손상된 건물들. 여기에 한파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정들, 노약자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999년 9월 21일 규모 7.3의 지진이 대만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지진의 이름은 921 대지진, 2,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대만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건물 내진 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6층 이상 모든 건물은 엄격한 내진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199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 타이베이 시내에만 수만 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이 대만에 있다면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본식 3단계 행동 수칙. 드롭, 커버, 홀드, 온. 즉시 몸을 낮추고 튼튼한 물건 아래로 들어가고 그것을 꽉 잡으십시오.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유리 파편이 가장 위험합니다. 문을 열어두십시오.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전이 발생하면 갇힐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되 서두르지 마십시오. 낙상사고가 지진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3분 20초가 되었습니다. 약속드린 핵심 정보입니다. 이 지진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 여진의 가능성입니다. 규모 6.0의 본진 이후 48시간 동안 수십 차례의 여진이 예상됩니다. 그중 일부는 규모 5.0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건물들, 여진이 발생하면 붕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대만 정부는 즉각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소방대, 경찰, 군대가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병원들은 응급실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의료진을 호출했습니다. 혈액 보유량을 점검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대만전력공사는 모든 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순간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통신망은 어떻습니까? 휴대전화 기지국 일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통화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을 살펴봅시다. 타이베이 지하철은 모든 노선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안전 점검 후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고속철도는 감속 운행 중입니다. 시속 300km에서 시속 100km로 줄였습니다. 선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항은 정상 운영됩니다. 타오이안 국제공항은 모든 항공편이 정상 이착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승객 안전을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편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분이 경과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이행할 시간입니다. 이 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든 새해 첫날이든 상관없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 지진 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 규모 5.4,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연평균 70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규모 6.0 이상의 중대형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정용 비상용품을 점검하십시오. 물 3리터, 최소 3일치가 필요합니다. 인당 하루 1리터씩 계산하십시오. 비상식량, 통조림, 건빵, 에너지바,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십시오.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손전등과 여분의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 이것들은 생명줄입니다. 구급약품, 상비약, 지병치료제, 소독약, 붕대, 개인별 필요약품을 빠짐없이 챙기십시오. 중요한 서류를 방수 가방에 보관하십시오. 신분증,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문서, 복사본을 별도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대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현지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말합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느낀 흔들림이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았다고. 또 다른 시민, 식탁 위 물컵에 물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지진임을 알았다고 즉시 아이들을 책상 밑으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한 식당 주인, 크리스마스 이브 특별 메뉴를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갑자기 주방의 냄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스 자동 차단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 대비의 힘입니다.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생수, 컵라면, 건전지, 진열대가 순식간에 비워집니다. 이것은 패닉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대비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준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사재기는 피해야 한다고. 슈퍼마켓 관계자는 안심시킵니다. 충분한 재고가 있으며 내일 아침 추가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침착하게 행동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대만 총통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재난관리청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1,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상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규모 6.0의 지진에서 사상자가 없다는 것. 대만의 철저한 재난 대비 시스템. 25년 전 비극을 교훈 삼은 결과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건물 내진 설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재난 대응 훈련.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만 학교에서는 매학기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참여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재난 대피 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이제는 생존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비상구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족과 재난 시 만날 장소를 정해두셨습니까? 연락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보셨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시 대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 4.2, 3.8, 4.5 계속해서 땅이 흔들립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더 큰 지진이 올까요?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지진학자들이 답합니다. 여진은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본진 이후 24시간 이내에 가장 큰 여진이 발생합니다. 본진의 80% 규모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경우 규모 4.8에서 5.0 정도의 여진이 가능합니다. 이미 손상된 건물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권고합니다. 건물에 금이 간 것이 보이면 즉시 대피하십시오. 안전 점검을 받을 때까지 들어가지 마십시오. 특히 오래된 벽돌 건물,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들, 이런 건물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대만 정부는 임시 대피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체육관 공공건물이 개방되었습니다. 담요와 식수가 제공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가족 모임을 뒤로 한 채 달려왔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말합니다. 25년 전 지진 때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 갚을 차례라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종교 단체들도 나섰습니다. 불교단체 자재공덕회, 기독교 구호단체들,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대신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 정신 아닐까요? 이제 한파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현재 섭씨 18도, 내일은 12도, 모레는 8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는 5도까지 떨어집니다. 대만 북부 산간 지역은 영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만에서 눈은 매우 드뭅니다. 이 한파와 지진의 조합,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난방이 필요한데 전기가 불안정합니다. 가스관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없이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만에도 수천 명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한파와 여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사회복지단체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개방합니다. 거리 순찰을 강화합니다. 노숙자를 발견하면 보호소로 안내합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설득합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말합니다. 평소에는 거부하던 사람들도 이런 때는 받아들인다고.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농업 피해도 우려됩니다. 대만 중부는 주요 농업 지역입니다. 한파가 오면 작물이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열대 과일들, 망고, 파파야, 용과 이런 작물들은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섭씨 5도만 되어도 냉해를 입습니다.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구조물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보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저리 융자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한번 얼어버린 작물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진으로 인한 쓰나미 가능성 때문입니다. 쓰나미, 이 단어만으로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대만은 태평양과 접해 있습니다. 쓰나미 위험 지역입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내륙입니다. 쓰나미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해안 주민들은 비상대피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고지대로 대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만 해양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보다 안전 확인이 우선입니다. 관광객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대만을 찾은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호텔들은 투숙객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건물은 안전하며 직원들이 24시간 대기 중이라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여행사들은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 투어는 취소했습니다. 여진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도심 투어로 변경합니다. 박물관, 쇼핑센터, 실내 명소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부 관광객은 조기 귀국을 원합니다. 항공사들은 수수료 없이 항공권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고객 안전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관광객은 말합니다. 대만 정부를 믿는다고, 잘 대처하고 있다고. 실제로 대만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고로 평가받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 지진 발생 몇 초 전에 경보를 보냅니다.
몇 초가 생명을 구합니다. 휴대전화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시끄러운 경보음과 함께 잠들어 있어도 깨어납니다. 텔레비전 방송도 즉시 중단되고 재난 방송으로 전환됩니다. 어떤 채널을 보고 있든 같은 정보를 받습니다. 지진 규모, 진원지, 예상 진도, 대피 요령,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2016년 타이난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모 6.4의 강진, 건물이 무너졌지만 사망자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조기 경보 덕분이었습니다. 한국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긴급재난 문자 수신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소리가 시끄럽다고 꺼두셨습니까? 다시 켜십시오. 그 소리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대만으로 가봅시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크고 작은 흔들림, 잠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불안합니다. 노인들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1919년 그날 밤 2,400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날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가, 이웃이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복구가 시작될 것입니다. 손상된 건물을 점검하고 금이 간 도로를 보수하고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음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비상용품을 챙기고 가족과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재난 정보를 숙지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재난 대비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집안 곳곳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방법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또한 대만의 최신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난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구분합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만은 오늘 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겨낼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준비합시다.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내일이 아닌 오늘, 다음 주가 아닌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생명을 구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